여러분 지금 제 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장 속에서 생긴 아주 미세한 염증이 조용히 혈관을 따라 올라가 뇌와 심장을 동시에 자극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몸속에서는 물이 새듯 염증 신호가 온몸을 흘러다니며 기억력과 기분, 혈류 흐름까지 흔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기관들이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이 흐름이 더는 의심의 단계가 아닙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여러 기초의학 연구팀에서 장내 세균 조성이 불안정한 분들일수록 기억력 저하 위험과 혈관 기능 저하가 함께 나타난다는 보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즉 문제는 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장에서 먼저 균형이 무너지고 그 여파가 뇌와 혈관, 심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장 속에서 출발한 이 염증 흐름을 한 번에 끊어주는 핵심 식재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여러분이 쉽게 접하는 생강에 몇 가지 식품을 더해 조합하면 장의 염증이 가라앉고 혈액순환이 안정되며 뇌가 훨씬 선명해지는 변화가 실제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여러 임상 경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저는 노년기 건강을 다루는 전문의로 오래 일해오면서 이런 변화를 실제로 많이 보았습니다. 장 기능이 회복되자 소화 문제와 깜빡임이 동시에 개선되고 손발 온도까지 안정되는 사례가 흔합니다. 장과 뇌가 하나의 통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한쪽을 회복시키면 다른 쪽도 따라 좋아지는 변화를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듣는 여러분도 어쩌면 이미 신호를 받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 마음속으로 체크해 보세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하루 내내 잔 피로가 남아 있나요? 둘째, 손발이 유난히 차갑거나 가끔 저릿해지는 느낌이 드나요? 셋째, 요즘 들어 이름 약속 식은땀이 나는 작은 일들이 자꾸 떠오르지 않나요?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장에서 생긴 염증이 혈관과 뇌로 올라가는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강 활용법과 이 효과를 몇 배로 키우는 황금 조합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흐름은 오늘 이 선택으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연구하는 박재현 의학박사입니다. 지금부터 장과 뇌의 연결을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내 몸의 상태를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처음 만나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묻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장과 뇌의 연결 상태를 가장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늘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호가 너무 일상 속에 섞여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의 느낌입니다.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머리가 맑지 않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단순한 피로처럼 보이지만 장에서 밤새 염증 반응이 있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장 안의 균형이 흔들리면 뇌로 전달되는 신호도 함께 흐려지기 때문에 아침의 상태가 가장 민감한 지표가 됩니다. 2번째는 손발에서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손발이 차갑거나 저릿한 느낌이 자주 나타난 적 있으신가요? 이 역시 장과 혈관의 연결이 불안정해졌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장 내부에서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미세하게 수축하면서 말단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먼저 찾아옵니다. 3번째는 기억과 집중력입니다. 요즘 들어 말하려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거나 방금 하려던 일을 잠시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나요? 사람들은 흔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에서 만들어진 염증 물질이 뇌의 신호 전달을 방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장과 뇌가 같은 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 상태가 나빠지면 기억과 집중력부터 조용히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장 안에서 이미 조용한 염증이 시작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통증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무심코 넘기기 쉽지만 장 내부의 환경은 조금씩 나빠지고 혈관과 뇌는 그 영향을 매일 조금씩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조용한 염증 단계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잡기도 쉽지만 놓치기도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음식이 요즘은 먹고 나면 바로 속이 답답하다는 이야기. 식사는 똑같이 했는데 하루가 너무 피곤하다는 이야기. 기억이 흐릿해져서 내가 왜 이럴까 걱정된다는 이야기. 이런 변화 하나하나가 장 내부의 피로가 쌓여 몸 전체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몸은 항상 가장 약한 부분부터 먼저 반응합니다. 장벽이 약해지고 균형이 깨지면 혈관이 불안정해지고 그 영향이 뇌로 이어져 기억이나 기분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이 오래 지속되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지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몸이 가라앉는 느낌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시다는 것은 이미 몸의 신호를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바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이제 장이 왜 이렇게 쉽게 피로해지는지 그 원인을 생활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큰 병도 없는데 소화가 오래가고 배가 더부룩해지고 몸이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된 습관들이 조금씩 장을 약하게 만들어 온 결과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더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쁠 때 간단하게 먹는 식품들은 대부분 가공 과정에서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 첨가물들이 장벽을 조금씩 자극하면서 보호층을 얇게 만들기 때문에 유익균과 나쁜균의 균형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예전에는 멀쩡히 먹던 음식도 갑자기 체하거나 속이 더부룩해지는 일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늦어져 이런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산과 장운동이 불규칙해지고 음식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장내 환경이 점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오래 견디고 난 뒤 배가 묵직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 나타나는 것이죠. 몸이 불안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바로 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약물 사용도 크게 영향을 줍니다. 진통제와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 써야 하지만 이 약들이 장내 유익균을 줄여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장은 조금만 자극에도 쉽게 붓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상태로 바뀝니다. 그래서 약을 자주 사용한 뒤 갑자기 소화가 예민해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소화력도 떨어집니다. 장운동이 느려지고 효소 분비도 줄어들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부담이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배가 쉽게 더부룩하거나 작은 양을 먹어도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장의 기능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변화는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경고이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하루 종일 오래 앉아 있는 생활입니다.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장운동이 둔해지고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장내 산소 공급도 줄어듭니다. 이 환경은 나쁜균이 자라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의 장이 예전보다 훨씬 예민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도 방금 말씀드린 습관 중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두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이 습관들이 쌓이면 장이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할 틈 없이 염증이 발생하고 그 염증이 혈관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결국 몸 전체의 균형을 흔드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행히 이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면 해결 방향도 자연스럽게 보이게 됩니다. 이제 장에서 시작된 염증이 왜 온몸을 건드리고 기분과 기억까지 흔드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 여기저기가 이유 없이 아프고 기운이 떨어지고 기억이 흐릿해지는 변화를 겪으면서도 원인을 찾지 못해 답답해 하시는데요.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면역세포의 반응이라는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험을 막아내기 위해 면역세포라는 강력한 방어군이 있습니다. 이 세포들은 원래 적을 정확히 찾아내서 공격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이 약해지고 염증이 생기면 면역세포들은 점점 과민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작은 소음에도 놀라 달려가는 군인처럼요. 그 결과 적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의 정상 세포까지 함께 상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면역 체계는 방향을 잃게 되고 우리 몸은 여기저기 이유 없는 통증과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관절이 아프다가 며칠 뒤엔 머리가 띵해지고 또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몸 내부의 방어 체계가 과해서 생기는 혼란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특히 장에서 발생한 염증 신호는 혈액을 타고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뇌 역시 금방 영향을 받습니다. 뇌는 아주 민감한 기관이라 작은 염증 신호에도 피로를 느끼고 기억을 처리하는 회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려던 단어가 입안에서 맴돌거나 어제 이야기한 일을 다시 떠올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분 변화도 예외는 아닙니다. 장과 뇌는 신경과 호르몬으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장이 불안정해지면 뇌의 감정센터에도 영향을 줍니다. 입맛이 없고 쉽게 예민해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가라앉는 경험을 하셨다면 그 원인이 장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흐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자극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장벽이 약해지고 면역 체계가 혼란을 겪고 그 영향이 혈관과 뇌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회복의 방향도 이미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몸은 분명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고 올바른 자극을 주면 생각보다 빠르게 균형을 되찾습니다. 이제 이 과정이 실제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경험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론보다 훨씬 더 생생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이 넘은 여성분이셨는데요. 몇 년 동안 소화가 잘 안 되고 밥만 먹으면 체한 듯 답답하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 같은 간편식 위주로 끼니를 해결하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또 두통과 관절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셨고 소화제를 달고 사는 게 거의 습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기억이 급격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하려던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고 분명 어제 한 이야기를 오늘 완전히 잊어버리는 일이 반복된 겁니다. 가족들은 혹시 치매 초기 단계가 아닌가 걱정해서 병원을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뇌 문제를 우선적으로 의심했지만 문진과 검사 결과를 종합해 보니 예상 밖의 흐름이 드러났습니다. 이분의 장 상태가 이미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음식이 위에서 제대로 내려가지 않고 장 안에서는 염증이 반복되면서 혈액 속 염증 물질이 정상치보다 훨씬 높게 측정됐습니다. 그리고 이 염증 신호가 뇌로 그대로 전달되면서 기억과 집중력이 빠르게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뇌 자체가 아픈 것이 아니라 장을 통해 들어온 신호가 뇌를 과부하 상태로 만든 전형적인 구조였습니다. 장과 뇌를 이어주는 신경이 있습니다. 장 안의 변화가 실시간으로 뇌에 전달되고 뇌의 상태도 다시 장으로 내려가는 양방향 구조죠. 이 연결을 흔히 장과 뇌의 축이라고 부르는데 이 축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장벽이 헐거워지는 이른바 새는 장 상태가 되면 장 안에서 버려져야 할 물질들이 혈액으로 유입되기 쉽습니다. 이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 온몸을 돌며 뇌의 보호막까지 약하게 만들면 기억과 감정이 가장 민감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여성분의 경우도 정확히 그 흐름이었습니다. 장 기능이 떨어지고 나쁜 균이 늘어나고 염증 신호가 계속 뇌로 올라가면서 뇌가 원래 하던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 방향을 잡자 변화는 금방 나타났습니다. 장 상태를 안정시키고 식습관을 조정하고 염증을 낮추는 루틴을 차근히 시작하자 몇 주 지나지 않아 소화가 훨씬 편안해졌고 2달이 채 되기 전에 기억력도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본인 스스로 머리가 맑아졌다고 표현하셨다는 점입니다. 이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장 상태가 나빠지면 뇌가 바로 영향을 받고 장을 회복시키면 뇌가 다시 살아나는 패턴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그럼 무엇이 장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회복시켜주는가? 여기서부터 핵심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생강이라는 작은 식재료가 몸 전체를 되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는 생강이 왜 장과 혈관 그리고 뇌까지 동시에 좋아지게 만드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덥게 하는 식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을 만들어내는 여러 통로를 한꺼번에 조절해주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과 뇌가 함께 흔들리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생강의 첫 번째 작용은 장벽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역할입니다. 장벽은 외부 물질을 막아주는 문지기 같은 존재인데 이곳이 약해지면 나쁜 균과 독소가 쉽게 혈액으로 올라타게 됩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성분은 이 장벽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혈관의 긴장을 풀어주는 작용입니다. 생강은 자연스러운 혈관 확장을 도와주면서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손발 냉증이나 혈류 저하로 생기는 두통 같은 증상도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장내 유익균을 돕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장내 균형이 무너지기 쉬운데 생강은 유익균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염증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배변 패턴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네 번째는 소화 기능을 직접적으로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생강은 이와 장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더부룩함이나 체한 느낌이 줄어드는 경우를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특히 식후에 속이 더 편안해지는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다섯 번째는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산화 스트레스라는 영향을 받는데 생강 안의 항산화 성분이 이 스트레스를 낮춰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속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생강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 기억력이나 집중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작용입니다. 장과 뇌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한데 생강은 몸이 과도하게 경계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기분이 한층 가라앉고 마음이 안정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면역세포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생강은 면역세포가 과도하게 흥분해 정상세포까지 공격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몸 여기저기 생기는 막연한 통증이나 피로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장, 혈관, 뇌, 면역 모든 부분을 동시에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식재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생강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몇 배로 올라가는지 그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강은 단독으로도 충분히 좋지만 몇 가지 식재료와 함께 섞었을 때 몸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이 조합들을 잘 활용하면 장과 혈관, 뇌, 면역까지 한꺼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이 되는 4가지 조합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생강과 꿀입니다. 생강이 매운 성분이 장을 깨워주고 꿀이 가진 진정과 항균 작용이 함께 더해지면 예민했던 장이 부드럽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속이 편안해지고 따뜻함이 오래 유지되는 조합입니다. 두 번째는 생강과 대추입니다. 대추는 장의 기운을 끌어올리고 몸 전체에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강과 함께 먹으면 피로나 기력 저하가 빨리 회복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몸이 차고 쉽게 지치는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세 번째는 생강과 레몬입니다. 레몬의 상큼한 산미가 지방 대사를 도와주고 생강이 순환 작용과 겹치면 혈액 흐름이 훨씬 가벼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식사 후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리는 조합입니다. 네 번째는 생강과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에는 좋은 지방과 염증을 낮춰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생강을 함께 사용하면 비린내도 줄고 혈관 건강과 뇌 기능에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조합은 실제 연구에서도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확장 조합 4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조합들은 감기, 소화 불량, 변비, 면역 저하, 수족 냉증 같은 증상을 자주 겪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첫 번째는 생강과 팥뿌리입니다. 이 조합은 몸의 순환을 빠르게 올려주고 땀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좋은 조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두 번째는 생강과 무입니다. 무가 가진 소화 효소와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만나면 체한 느낌이나 더부룩함이 훨씬 빨리 풀립니다. 특히 식사 후 속이 자주 막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생강과 마늘입니다. 이 2가지는 항균 작용이 강해서 몸속 나쁜균을 정리해 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내 환경이 쉽게 불안정해지는 분들은 이 조합을 가볍게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은 생강과 계피입니다. 계피는 혈당의 급격한 변화를 잡아주는 데 도움을 주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고 손발 냉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8가지 조합 중에서 여러분은 본인의 체질과 생활 패턴에 맞는 것을 하나만 선택해도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조합은 모두 장의 염증을 낮추고 혈관과 뇌까지 한꺼번에 도와주는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강을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가이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이라는 건 알지만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자주 안내해 드리는 방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양은 하루 약 10g 정도입니다. 생강 한 조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 양을 꾸준히 유지하면 장 안의 염증이 서서히 줄어들고 혈관이 안정되면서 뇌까지 전달되는 신호가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너무 많이 드시려고 욕심내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적당한 양을 매일 유지하는 것입니다. 섭취 시간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아침에는 공복에 생강을 조금 섞어 드시면 밤새 느슨해져 있던 장이 깨어나고 순환이 한층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녁에는 식후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루 동안 쌓인 부담을 정리하고 장 운동을 다시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생강은 단번에 효과가 확 오는 식품이 아닙니다. 장내 환경이 안정되고 유익균이 자리를 잡고 혈관과 뇌의 흐름이 정리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지켜본 결과 최소 석 달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염증의 흐름이 눈에 띄게 안정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 시도해보고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천천히 쌓인 염증이 내려가는 과정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생생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가공된 생강 제품도 있지만 성분의 밀도나 향의 생생함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선한 생강을 직접 손질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강을 고르실 때는 껍질이 단단하고 섬유질이 너무 질기지 않은 것, 향이 선명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질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속이 아주 차가운 분들은 생강을 조금 더 넉넉히 드셔도 괜찮지만 평소 열이 많고 쉽게 얼굴이 붉어지는 분들은 양을 절반 정도로 줄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유나 고지방 음식 그리고 카페인 같은 자극적인 음료와 생강을 동시에 많이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기관이 부담을 받고 염증 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수술을 앞두신 분,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 담석이 있으신 분, 임신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이 좋은 식품이긴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조절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양과 시간대 그리고 주의사항만 잘 맞춰도 생강은 몸 전체를 회복시키는 강력한 루틴이 됩니다. 이제 실제로 생강 루틴을 석 달 동안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반신반의하시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장에서 시작된 염증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소화와 기분 그리고 기억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한 분은 몇 년 동안 식후마다 배가 더부룩해 조금만 먹어도 부담을 느끼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아침 공복에 생강을 조금씩 드시고 저녁엔 식후에 생강을 곁들여 차처럼 마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둘째 주부터 식후 더부룩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화장실 리듬도 규칙적으로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생각이 흐릿하던 느낌이 조금씩 사라지고 일의 순서를 정리하는 능력이 빨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만성 관절통과 피로감 때문에 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힘들다고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생강과 대추 조합을 꾸준히 드셨는데 처음 한 달은 관절의 묵직함만 조금 줄어드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차에 들어서면서 손발의 온기가 좋아지고 몸 전체에 힘이 도는 느낌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되었을 때 늘 높게 나오던 염증 수치가 안정권으로 내려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는 평소 건망증이 심해지고 작은 일도 자주 잊어버리던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생강과 레몬 조합을 꾸준히 실천했고 아침마다 생강이 들어간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분만 조금 가라앉는 듯 했지만 두 달가량 지나자 머리가 맑아지는 속도가 분명히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되었을 때 본인이 가장 먼저 말하셨습니다. 예전처럼 자꾸 깜빡하지 않아서 너무 편하다고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충분히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생강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반응이 서서히 나타나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단단하고 오래갑니다. 장내 유익균이 늘어나고 염증이 내려가면서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고 그 결과 뇌가 훨씬 차분하고 선명하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과하게 드셔서는 안 됩니다. 생강이 좋다고 해서 양을 갑자기 늘리거나 여러 조합을 한꺼번에 섞어 드시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들은 양을 조절하고 항응고제나 특정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한 노력이 아니라 작은 양을 꾸준히 유지하는 루틴입니다. 몸은 매일 반복되는 습관에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장과 혈관 그리고 뇌는 오늘의 선택을 내일의 건강으로 바꿔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느껴왔던 피로와 소화 문제, 그리고 기억의 흐려짐까지 이 모든 변화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과 혈관, 뇌가 하나의 길로 이어진 흐름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반복되는 작은 습관들이 장벽을 지치게 하고 나쁜 균이 늘어나면서 조용한 염증이 조금씩 쌓입니다. 이 염증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돌고 결국 뇌에 도착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기분이 흔들리고 몸 전체가 쉽게 피로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염증의 출발점이 장이라면 해결의 시작도 장에서 찾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생강이라는 작지만 강력한 식재료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생강은 장벽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유익균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뇌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작용까지 해줍니다. 또 생강 하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꿀, 대추, 레몬 등 푸른 생선과의 기본 조합, 그리고 팥뿌리, 무, 마늘, 계피 같은 확장 조합까지 여러분의 체질과 생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이 조합들은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실질적인 도구입니다. 그리고 하루 10g이라는 적당한 양, 아침 공복과 저녁 식후라는 시간대, 최소 석 달이라는 실천 기간,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면 생강의 효과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장내 환경이 바뀌고 혈관 흐름이 부드러워지고 뇌의 피로가 줄어드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처럼 소화가 편안해지고 관절의 묵직함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지는 경험은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몸은 방향만 알려주면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단 한 가지 조합이라도 선택해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실천해 보시는 것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몸은 이런 작은 습관의 반복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의 장이 회복되면 뇌도 밝아지고 기분도 가벼워지고 생활 속 에너지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노년의 건강은 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시작하면 석 달 뒤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소화나 기억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